자, 어디서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꼭 내신을 꼭 위해서는 아니고, 그치, 뭐 수능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고3 때는, 고3 때의 공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개인집을 가질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 질문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게.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클리닉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내신 기간 끝나고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질문할 게 많이 쌓여 있으면 언제든 문자를 보내주시면 나랑 시간을 잡아서 밤 10시 이후면 그냥 너희들이 나에게 커피 한 잔만 제공해 준다면 카페에서도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그건 전혀 이렇게 거부감 이런 거부감이 아니고 부담 그런 거 갖지 말고 언제든 좀 활용을 좀 해주라고. 분명히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을 거야. 공부하다 보면 좀 몰아서 가지고 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 특히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근데 우린 등차 수열을 함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등차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n-1d인데 그럼 이것은 dn 플러스 a 빼기 d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수열은 함수거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럼 얘를 함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fn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럼 얘는 d 곱하기 n 더하기 a 빼기 d가 되는 거잖아. 함수잖아요. 1차 함수라고. 그러면 이 등차수열 합을 구하는 것은 2분의 n 2a 더하기 n-1d였고, 그럼 얘는 내림차수로 정리해주면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함수였어. 물론 d 곱하기 땡땡땡 꼴이니까 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는 n 곱하기 어떤 식이니까. 그럼 그렇게 본다면 그럼 도대체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관점에서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뭐죠?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관점에서 뭘까요? 시그마잖아. 우리 시그마를 적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럼 얘를 함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이 fn을 적분한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물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왜냐하면 함수 자체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니까 일치하진 않지만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최고창 개수까지 똑같아. 그렇다는 것은 이 합이라는 거, 요 2분의 d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은 거야? 요 놈을 적분한 형태에서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반대로 합에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미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디까지 똑같다? 최고창 개수까지 똑같다고요. 최고창 개수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미분과 적분의 관점에서 이 18번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sn과 tn을 곱했더니만 그놈이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었대요. 기억에서 an이 n이면 그러면 sn은 뭐가 되는 거야? n에 대한 시그마 값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죠? sn과 tn 곱한 개로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tn은 2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즉 2n 제곱 마이너스 2n이 돼야 됩니다.
T에는. 그러면 B에는 뭐가 되겠어? 그럼 B에는 뭘로 시작해야 돼? 합에서 일반항 구할 때는 미분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일반항은 얘를 미분한 거인 4n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물론 1대입한 값으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B에는 4n 빼기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은. 자, 각각의 수열은 공차가 D1과 D2라고 했으니까 그럼 A에는 D1n으로 시작하는 놈이고 B에는 D2n으로 시작하는 놈이죠. 그러면 이 합을 구하면 S에는 뭘로 시작해야 돼? 일반항이 Dn으로 시작하면 그 합은 2분의 Dn제곱, 즉 얘를 적분항꼴로 시작하기 때문에 S에는 2분의 D1n제곱으로 시작하겠네요. 마찬가지로 Tn도 2분의 D2n제곱으로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D1, D2n 4제곱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게 최고참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D1, D2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디귿에서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면 일반항이 n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기억에서 an이 n이면 bn이 4n 빼기 4였거든. 그럼 이 기억에 의해서 그럼 만약에 그럼 an이 2n이라면 an이 2n이면 그럼 sn도 2배가 되겠죠. 근데 sn과 tn을 곱한 게 일정해야 되니까 an이 2배가 되면 sn도 2배가 되고요. 그럼 tn은 2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럼 그 일반항도 2분의 1배가 돼야 돼. 즉 an이 2n이면 이 기억의 흐름에 의해서 bn은 2n 빼기 2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디귿은 여간 발레가 존재하지 않느냐. 일반항이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어도 an이 n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발레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디귿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결국 기억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디귿을 풀기 위한 중간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디귿이 안 풀려. 그럼 뭘 해봐야 돼?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자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요. 20번. 20번 근데 지난번에 수업 때 하긴 했는데 20번 문제 우리 수능 특강을 하면서 강의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까지는 얘기했어. 그러니까 정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문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GN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20번을 맞췄다 하더라도요. 이 GN의 그래프까지를 정확하게 그리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GN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점근선까지는 그려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맞추신 분들도 점근선까지 그리면서 GN을 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그래프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되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치? 왠지 느낌이 오는 문제다라고 했었고, 집합 A를 봤더니 우리 집합 A를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서 그 A를 찾았더니만 그놈은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까지였거든요. 3분의 2까지였고 집합 A가. 그래서 GX는 이렇게 됐던 거죠. GX는 여기는 fx고 여기는 fx의 역수인데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까지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분의 2보다 클 때였는데 이거였잖아요. 결국 어떤 이렇게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은
언제만 생각하는 거다? 경계값에서만. 그러면 경계값이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3분의 2일 때를 말하고, 그럼 그 경계값에서는 얘를 대입한 두 값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한 둘이 같다는 얘기는 즉 FA가 FA분의 1과 같다는 얘기는 FA의 제곱은 1인 거고, 그러니까 F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이 F-2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다. 또 F3분의 2도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다 까지는 알아낸 거죠. 이제 fx를 뜯어보면 그 fx는 어떤 함수예요? 분수함수인데 무슨 분수함수냐면 점근선이 x는 a랑 y는 a죠. 함수식을 봤더니 이 fx라는 그놈이 x-a분의 ax였거든요. 우리 분수함수 그릴 때 무조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점근선. 두 번째 포인트는 절편이죠. 그러면 이 함수는 뭐냐면 x는 a랑 y는 a를 점근선으로 가지니까, 그럼 그 점근선은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x는 a랑 y는 a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명상 어떤 점을 지난다? 0,0을 지나는 거죠. 그럼 얘는 0,0을 지나야 돼요. 이 점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정도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일 때는 그 값이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x가 3분의 2일 때도 이 점 아니면 이 점 둘 중 하나의 점을 지나야 되는 건데, 이제 점근선이 x는 a랑 y는 a였으니까 만약에 점근선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다면 둘 중 한 점을 지나고 둘 중 한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분수함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x는 a랑 y는 a가 이쪽과 이쪽 이렇게 있었다면, 그러면 얘가 점근선이면서 이 점을 무조건 지나고 둘 중 하나 점을 지나는 그러한 분수함수를 만들 수 있냐라고 했더니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난다면 이때는 얘랑 얘 정수니까 이렇게 생기는 분수함수가 돼야 되거든. 이 점 절대로 지날 수 없다고. 맞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x는 a랑 y는 a는 이쪽에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다른 것도 다 안 돼요. 그럼 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되는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야. a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그 분수함수는 결국 그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제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결국 1이 되는 걸 알아냈고 3분의 2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냈으니까,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그러한 요 함수의 a 값을 구해냈더니 a가 얼마 나왔어요? a 얼마 나왔니? 2 나왔다? 해봤더니만 이 점을 대입했더니 따라서 a가 2가 되는 거를 알아냈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a는 2까지인 거 알았어. 이게 2고 2야. 이제 뭘 그리자고요? gx를 그리자고요. 그럼 gx라고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2까지는 fx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이거죠? 이거 fx.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는 이거의 역수예요. 그러면 얘 역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큰 거의 역수니까 1보다는 작아요. 작은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이 점근선이 y는 2였잖아. 그럼 그거의 역수는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그릴 때는 y는 2분의 1이라는 요 선을 그려서 그러면 이 역수는 2보다 조금 작으니까 그럼 그 역수는 2분의 1보다 약간 커지는, 즉 요 노란색 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돼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쪽은 음의 무한대 역수는 0이죠. 음의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를 구해주면 마지막에 얘는 어디로 가? 0까지 가는 거야. 또 양의 무한대 역수도 0이에요. 그 얘도 똑같이 0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가니? 2에 가까워지니까 그 역수는 2분의 1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역시 똑같이 요 y는 2분의 1이라는 요 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돼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이제 이 gx 이꼴 k다라고 했을 때 이 k 값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들의 형태로 문제가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우린 그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뭐 gx 이꼴 k로스트 연속점 뭐 이런 거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빨간색 그래프, 이 gx의 그래프까지는 확실하게 그려야 됩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gx의 그래프까지 그려서 거기서 풀어주는 거.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중요한 상황 바로 전까지만 문제가 나왔던 거야. 여기 이해돼요? 네. 중간에 왜 역수를 한번 다시 해주시죠. 중간에 어디요?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2까지? 이건 그냥 fx니까. 그냥 fx. 그렇죠? 이 구간이 fx니까 그냥 원래 fx 똑같이 그린 거야.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역수 씌운 형태를 그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점근선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21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 나갈게. 이제 어차피 여기 또 그 대체 문제가 있으니까 21번을 맞추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대체 문제는 꼭 풉니다. 요거는 대체 문제는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21번은. 자, 이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21번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존재한대.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과 완전히 같은 말이야. 자, 여기까지 완전히 같은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에요. 그런데 근데 지금 던졌네. 근데 있잖아. 그런데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를 물어봤으면 물론 이제 정의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정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 함수가 1대1 대응인 그 함수가 별량들이 이산적일 수도 있어. 별량이 연속적일 수도 있어. 그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해 본다면, 즉 정의역이 이산적이라면, 그 다음에 정의역이 연속적이라면 또 본다면, 일단 정의역이 이산적이라면 결국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기 제일 낫죠. 원래 정의.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야? x값이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죠. 정의라고요. 그럼 이 정의대로 그냥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런데 연속적이라면 다시 얘가 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뭐냐면 아예 함수가 연속함수라면과 연속함수가 아니라면으로 갈라져요. 함수가 연속함수라면 그 다음에 연속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연속함수래요. 뭔 말이죠? 얘는 그냥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3차 함수가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 형태다. 즉 극값이 없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해석해서 풀었잖아요. 그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얘는 어떨 때만 성립하는 거냐면 요거는 딱 이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연속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항상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거는 연속함수인 경우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건 1대1 대응이란 얘기야. 근데 그놈이 정의역은 연속이야. 하지만 정의역이 연속이지만 실제 연속함수가 아닐 수 있잖아. 끊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떨 때냐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정의역이 연속적일 때 그때 1대1 대응이 될 조건은 물론 이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때를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수는요. 세로선을 그으면 항상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게 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x,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이거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 세로선을 그었더니 교점이 두 개가 됐잖아. 하나의 x값이 두 개의 y값에 대응되고 있다고. 걔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함수야. 함수니까 뭐야? 세로선의 교점이 몇 개야? 한 개가 돼야 돼.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가 다르면 y도 다른 값이 돼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것은 가로선을 그어도 항상 교점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세로선의 교점과 가로선의 교점이 항상 한 개씩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연속함수가 아닐 때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연속함수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의역이 연속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항상 쓸 수 있는 거죠. 항상 쓸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문제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론 중에서 지금 나 잘 모르겠다 있어요?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fx라는 놈이 있다. 근데 그 fx라는 놈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는 x 구간에 따라서 gx가 됐고 또 하나는 x 구간에 따라서 hx가 됐대요. 근데 이 g는 연속이야. 이 자체는. 그리고 요 h 자체도 연속함수야. 자,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죠? 대충, 그치? 근데 얘가 x가 1에서 음의 무한대부터라고 할까요? 음의 무한대에서 x가 5까지래요. 그냥 x가 5보다 작을 때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요 라고 되어 있어. 자, fx는 연속함수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애초에 이렇게 놓자. 애초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다. 정의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래. 그냥 바꿔서 미안해.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봐라. 요 함수는 fx는 연속함수일까요? fx는 연속함수일까요? 연속함수가 돼야 합니다. fx가 불연속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봐라. 얘는 x가 5를 기준으로 해서 5의 왼쪽에서는 gx죠. 5의 왼쪽에서는. 근데 5의 오른쪽에서는 hx잖아요. 근데 5일 때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가 5일 때 값이 다르면 그럼 여기에서 5일 때 값이 다르면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는 5일 때부터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색칠이 될 거야. 그쵸? 색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에 없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럼 아무리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같은 값이 될 수가 없다고. 이해되니?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분명히 그 함수가 연속함수가 아니면 가로선을 어떻게 그는다 하더라도 항상 교점이 하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로선 교점이 하나가 되는 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얘는 무조건 연속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 이게 대체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체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봐봐. 그럼 지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게 날 수도 있겠다. 다시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그럼 지금 내가 말한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 파트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요 파트가. 그래서 얘를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돼.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고. 얘를 따져야 되는 거야. 수능에서는. 켈러 문제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나왔었고. 그럼 다시 21번으로 갈게. 21번. 자, fx가 이거 쓸게요.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자, fx가 아무튼 다음과 같이 구간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 하나는 x 플러스 a고 또 하나는 bx고 그 다음에는 x 더하기 c인데 사실 이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등호 관계가 되게 중요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엔 등호가 없고 이쪽엔 등호가 있다는 거죠.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유심히 봐야 된다고. 유심히. 자, 그 상황에서 gx가 있는데 근데 gx는 그림이 나와 있어. 애초에. 그래서
요 gx의 그림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gx죠. 그러면 요 gx는 얘는 뭐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그림에다가 쓰세요. 요거 선 위에다가 이 식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2점. 요 함수식은 뭐야? 그냥 x점. 이 함수식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점. 이게 gx야.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이 g랑 f를 합성했대요. 근데 합성한 결과가 결국 역함수가 존재한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결국 얘는 뭐야? f를 g에 대입하는 건데 그러면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자고. 합성함수를. 그러면 합성함수를 생각해본다면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의 왼쪽과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1보다 클 때 이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그 나눈 곳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 정역은 연속적이니까 그 그림 결과가 어때야 돼? 일단 최소한 연속이든 아니든 간에 이 조건은 만족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어떤 세로선을 그어도 교점은 하나가 돼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함수니까. 근데 가로선을 어떻게 긋든지 간에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고. 거기까지 됐죠? 그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1대1 대응이라고. 항상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느 가로선을 긋든 간에 항상 교점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럼 x가 겁나게 작으면 이놈은 부호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인 거를 g에다가 대입해주면 값이 마이너스인 놈을 g에 대입해주면 결국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 이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결국 요 놈의 식은 얘를 여기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2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걔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x가 그 0일 때는 이거 0이니까 그러면 0을 이 g에 집어넣어주면 그때 요 함수에 넣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대로 bx가 되겠죠. 그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고. 다시 x가 1 이상이면 얘는 양수값이 돼야 됩니다. 왜? x가 겁나게 크면 이거 보면 양수예요. 그럼 그 놈을 g에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요 식에 대입하는 거죠. x가 클 때의 값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 더하기 2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그럼 얘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생긴 놈이 될 건데 근데 뭐야? 마이너스 1에 등 없으니까 일단 구멍이 뚫린 거예요. 또 x가 1 이상이어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역시 그럼 이쪽에 이렇게 생긴 직선 꼴이 될 거라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 구멍이 뚫려야 되는 거야. 여기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색칠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근데 여기다 집어넣을 텐데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근데 마이너스 1일 때가 등호잖아. 그럼 여기가 색칠될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구멍이 뚫렸잖아요. 구멍이 뚫리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가로선의 교점을 그었을 때 얘는 비어있는 게 되지 않느냐. 교점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생긴 놈이면 결국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b의 부호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BFO가.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실제 여기가 이게 지금 요 등호 관계가 정확히 뭐가 되느냐 함수를 그릴 때 색칠을 해야 되느냐 경계값에서 구멍을 뚫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여기도 감소하는 경우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색칠되는 거잖아. 그럼 색칠되는 게 정확히 딱 여기가 돼야죠. 그리고 1일 때 구멍 뚫어야 돼. 그게 딱 여기가 돼서 그거를 이어주는 요놈이 돼야지만 아 얘가 결국 항상 가로선의 교점이 하나가 되는 즉 연속적인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역함 존재한다. 계속 감소하는 그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연속함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얘랑 얘는 서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또 1을 대입한 얘랑 얘랑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걔를 집어넣으니까 뭐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됩니다. 아하,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넘겨주면 그럼 a는 이거 넘겨주면 b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a를 b 빼기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할 건데 그럼 역시 b랑 c 관계로 나오니까 그럼 똑같이 1 대입한 거로부터 c도 b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c도 어떠한 b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 똑같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해주면 c는 1 빼기 b가 됩니다. 그럼 걔를 요구하는 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b가 소거되거든. 그럼 정답 나와요. 자, 내가 이거를 내강조했다. 분명히 불연속 함수인데 불구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대체 문제예요. 일부러 그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대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꼴이 뭐냐면 바로 여기라고. 여기 있지. 여기. 이 경계가 색칠되어 있느냐 구멍이 뚫려 있느냐 그거를 좀 잘 보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은 결국 뭐다? 결국 정역이 연속적인 상황이라면 가로선을 항상 그었을 때 교점이 꼭 하나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를 꼭 알아두자고요. 관계를. 그러니까 요즘에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가 몇 번 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불연속적인 상황에서도 1대1 대응되는 그런 특이성의 문제를 킬러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30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요. 자, 문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2에 na-a 제곱이 이꼴 로그 2에 nb-b 제곱이다. 근데 단순히 요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줄에 자연수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냥 둘이 같다가 아니라 둘이 같은데 뭘로 같다는 얘기야? 이꼴 얘가 자연수 값으로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수학 문제는 완벽합니다. 특히 수능은 완벽합니다. 그 말은 문제 나온 조건은 전부 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괜히 나오진 않았어. 자연수란 말이 괜히 나오진 않았어. 그럼 얘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막혀. 풀다가 막히면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혹시 뭐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그냥 항상 그게 순서야. 풀다가 막히면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을지를 확인해 봐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b-a 2분의 n. 자, 이렇게 되는 a랑 b가 존재한대요. n은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자, 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언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30분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었을 때는 모든 30번은 다 지수로그 함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함수가 사라지면서 그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는 그 유형 문제를 타 단원에서 끌었었어. 그게 유 문제야. 그러다가 좀 뭔가 좀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그냥 의미가 없고 그냥 노가다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분 문제랑 함수랑 결합된 문제꼴로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어쨌든 약 과도기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 형태고 작년 수능 문제도 얘랑 좀 느낌은 비슷했어요. 30번이. 그래서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식을 푼다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미지수를 없애는 게 포인트예요. 항상 문제를 푼다는 것은 미지수를 소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꾸역꾸역 문제를 풀면서 미지수를 소거해보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미지수를 없애는 거죠. 자, 이제 해보자. 자, 얘랑 값이 같다는 것은요. 얘랑 값이 같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na-a 제곱이 nb-b제곱이라는 얘기고요. 요거 다 넘겨버리면 묶입니다. 다 넘겨버리면 n 곱하기 a-b 빼기로 묶으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a-b, a 플러스 b는 빵. 다시 a 빼기 b로 묶어버리면 그럼 얘는 n-a-b는 빵.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b 빼기 a가 0보다 큰 거니까 a랑 b는 같을 수 없어요. 따라서 얘가 0인 거죠. 아하, a 플러스 b가 n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얻어낸 식이야. 그런데 또 다른 식은 있어요. 뭐냐면 얘가 자연수래요. 자연수래요. 이게 자연수니까 우린 이놈을 그냥 k라고 놓는다면 그리고 b 빼기 a가 양수니까 b가 a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b가 a보다 큰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큰 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놈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nb-b 제곱은 그러면 2의 k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자연수다. 자, 이제 미지수를 없앱시다. 어차피 n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n은 없애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일단 여기에서 a를 없앨 수가 있어요. a는 뭐네? n-b잖아. 그럼 이제 a는 소거가 가능했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b를 없앨 수가 있어. 왜? 이거 b에 대한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더 넘겨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nb 더하기 2의 k제곱은 0이고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b는 2분의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a도 없앴고 b도 없앴어요. 어디다가 대입하니?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그쵸? 이용하지 않은 식. 얘 이제 다 이용했다고 얘는 이제 쓸모없는 식이 된 거야. 그쵸? 요 식을 결국 해서 고쳐낸 식이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얻어낸 거고 그 얻어낸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a 대신에 n 빼기 b를 일단 집어넣어주면 그럼 요 식은
a가 n-b니까 그럼 0. 그럼 여기는 b에서 얘를 빼버리면 2b-n이죠. 그리고 2분의 n 이렇게 되는데 2b 빼기 n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2b 빼기 n이거든요. 그럼 2b 빼기 n 대신에 요거 대입할 수 있어요. 물론 0보단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플러스겠네요. 됐죠? 아하, 2b 빼기 n은 2b 빼기 n이니까 유음인 거잖아. 또 걔를 다 집어넣어주면 그럼 0. 그리고 여기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거 보기 싫으니까 제곱해주면 0,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 4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얘를 이제 n은 n끼리 k는 k끼리 묶어주면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n을 포인트로 두든 k를 포인트로 두든 그건 상관은 없어. 근데 어쨌든 묶어주면 돼. 그러면 얘는 그냥 요놈만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누구를 기준으로 묶어놓을까? K를 센터로 둘까요? 그러면 K를 센터로 두면은 그럼 요 식에 의하면은 얘 넘겨주면 그럼 2의 K 플러스 2제곱은 N 제곱보단 작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을 가지고 풀어주면 이거 넘겨버리면 그러면 얘 넘기니까 4분의 3 N제곱 크거나 같다 2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얘를 합쳐버리면 따라서 2의 K 플러스 2제곱은 그러면 크더라 크거나 같다 4분의 3 N제곱 그 다음에 작다 N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N보다 자연수다. K도 보다 자연수다. 이제 N은 20 이하잖아요. 그러면 K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N도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100이 됐으면 당연히 N은 20보다 훨씬 큰 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야? K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1, 2, 3, 4 대입해서 만족하는 N을 다 찾는 거죠. 언제까지? 20 이하의 N을 다 구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K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K가 1이면 얘는 4분의 3 N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K에 1을 집어넣었으니까 8 N제곱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N 값은 얼마죠? N이 1이면 안 되잖아요. N이 2가 돼도 안 되잖아요. N이 3이면 얘를 만족하죠? N이 4가 되면 이거 16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12가 되네?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K가 1일 때 만족하는 N은 3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K 값들을 늘려나갔을 때 만족하는 N들을 다 찾아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가다로 푸는 문제야. 문제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접근된 거냐면 결국 첫 번째는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다.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된다? 뭐를 틀렸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이용하지 않은 식이 혹시 뭔가 있을까를 먼저 보는 건 습관이야. 항상 그게 습관이야. 막히면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 때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을 푼다는 것은 뭐다? 미지수를 없애는 거다 였어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니? A도 없앴고 B도 없앴다고. 그쵸?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상관없어.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미지수를 계속 없애다 보면 A랑 B가 전부 다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거로부터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이 문제의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개별 질문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질문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 개인적 질문을 받겠습니다.